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탈 데이터 기반 위급 환자 예측 모델 및 시각화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코드클리어의 팀장 정지원입니다. 저희 팀명인 코드클리어는 병원에서 응급의료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용어 코드클리어에서 착안을 하여서 저희가 구축하고 시각화한 모델과 대시보드를 통해 심정지 환자를 빠르게 예측함으로써 코드클리어 상황을 이끌어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팀원으로는 이정환님, 임지영님, 그리고 정지원이 함께 있고요. 팀원 개개인이 맡은 바를 수행하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 오늘 프로젝트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 데이터 수집 과정, 전처리 과정,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모델링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구축한 대시보드를 보여드린 후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 및 재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최근 5년 동안의 심정지 환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심정지 환자 발생 추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심정지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 현장에서는 응급 환자의 상태와 현장 정보 그리고 인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구급대원들이 바이탈 데이터만으로 위급 환자를 더 빠르게 예측하고 병원에서 대처할 시간을 벌어준다면 조금 더 많은 심정지 환자를 구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구현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환자 원본 데이터로 심정지 예측 모델을 구현하고 이 모델링 결과와 오픈 API를 통해 받아올 수 있는 전국 응급실 병상 정보 그리고 위치 정보를 하나의 대시보드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의 목록입니다. 우선 멘토님으로부터 받은 응급실 1월 환자 바이탈 데이터, 심정지 환자 현황 분석용 데이터, 전국 응급실 병상 정보를 받아오는 오픈 API 정보,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집한 심정지 환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프로젝트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멘토님으로부터 수령한 데이터는 크게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범주형의 경우 산소 처방 유무, 심정지 여부, 고령 여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컬럼은 0과 1의 형태로 범주화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전체 데이터셋의 결측치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로 시각화한 결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의 컬럼은 범주형 데이터의 컬럼으로 특별한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수치형 데이터의 컬럼은 다량의 결측값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위치한 산소 포화도 컬럼의 경우는 전체 데이터의 50% 정도가 결측값이어서 저희는 이 결측값을 채우기보다는 해당 컬럼을 분석 과정에 사용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컬럼인 기준시간 컬럼도 함께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호흡수부터 맥박까지 모든 수치형 데이터 컬럼의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도 해당 행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무리한 후 남은 결측치는 약 160개 정도로 해당 결측치들은 각 행의 고령 여부, 심정지 여부에 따른 평균치로 대체를 했습니다. 결측치를 처리한 후 범주형 데이터들의 분포를 파악했을 때 아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이 차트를 통해 저희의 타겟 변수인 심정지 여부 데이터가 0으로 표기된 생존 환자와 1로 표기된 사망 환자가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서 저희는 후에 모델링을 진행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음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결측값을 처리한 후 수치형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박스 플롯으로 확인해 본 결과 상단의 초록색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탈 가능범위 밖에 존재하는 이상치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수의 경우 80 이상, 맥박, 혈압은 0으로 기록된 경우, 체온은 30 이하인 경우는 저희는 모두 이상치로 판단을 하였고 해당 값들을 전체 데이터의 상하위 1% 값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흡수 컬럼을 예시로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상치 제거 전 호흡수가 88, 99 등으로 실제로 존재할 수 없을 법한 값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값들을 전체 데이터의 상위 1% 값으로 대체해 줌으로써 이상치의 경향성은 데이터 내에 그대로 유지하되 데이터 범위가 바이탈 가능 범위 내로 축소될 수 있도록 대체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히트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우선 독립 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후 진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의 중요 타겟 변수인 심정지 여부와 다른 독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땐 심정지 여부와 고령 여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이 고령 여부가 심정지 여부의 예측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모델링을 수행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기존 변수들을 활용해서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을 선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2가지의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각 바이탈 데이터 수치가 바이탈 데이터 기준 정상 범위 내에 존재한다면 0, 그 밖에 존재한다면 이상 범위로 판단하여 1로 표기한 것이 범주형 변수였고요. 두 번째 편차 변수의 경우는 바이탈 수치 데이터가 정상 범위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바이탈 수치 데이터와 정상 범위 평균과의 편차 절대값을 표기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행한 6가지 분석 모델의 종류입니다. 저희 분석 모델의 목표는 24시간 이내에 심정지 환자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고 종속 변수로는 심정지 여부, 독립 변수로는 고령 여부, 호흡수, 체온, 맥박, 혈압, 다양한 파생 변수들이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처리한 원본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데이터 형태를 적용했을 때 모델 예측력을 또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채택을 하였고 이를 모델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존의 원본 독립 변수와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성했던 파생 변수들의 다양한 조합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검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다른 이런 조합들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대시보드에서의 직관적인 활용 그리고 모델의 간결성에 초점을 두어 원본 데이터만으로 모델링 수행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모델별 성과 지표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원본 데이터만으로 학습하고 검증한 결과를 AUROC와 리콜 값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캣부스트나 디시전 트리,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다른 모델에 비해 조금 예측력이 좋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저희는 추가로 수집한 검증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의 예측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에서 리콜 값에 초점을 두어 최종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리콜 값에 초점을 두었던 이유는 이 지표가 실제 위험 환자가 위급하다고 예측될 확률이었기 때문인데요. 즉 저희는 이 모델을 통해 심정지 환자를 예측하고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목표였던 만큼 이 값을 지표로 삼아서 최종 모델은 캣부스트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선정한 캣부스트 모델에서 심정지 예측에 각 변수가 미치는 중요도를 파악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 여부가 심정지 예측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60세 이상에서는 심정지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논리와 상응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추가적으로 60세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분리한 후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고령 여부 말고 다른 변수들이 심정지 예측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 주로 고려해야 할 심정지 유발 요소들이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를 통해 연령별로 심정지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모델과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오픈 API에서 가져온 정보를 통합하여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이었던 구급대원을 위한 응급의료 대시보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좌측 상단에는 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해 두었고요. 좌측 하단에는 저희가 구축한 모델을 탭 파일을 통해 태블로와 연결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바이탈 수치를 입력하면 심정지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오픈 API에서 제공되는 전국 응급실 병상 정보와 위치 정보를 지도와 표로 표현하였고, 이와 동시에 응급실 포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색깔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가 시연한 동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바이탈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모델이 실시간으로 심정지 위험 여부를 예측하면서 사이렌 색깔이 변하고 현재 위치 주소를 경기도 의정부시를 입력하면 인근 병원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 병상과 응급실 포화 지수를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도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에서는 색깔로 응급실 포화 지수를 표현함으로써 포화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포화도가 낮을수록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젝트 전체 재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특정 병원의 실제 환자 바이탈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을 진행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얻었던 데이터는 1월 한 달 데이터였기 때문에 만약 이게 1년치 데이터였다면 월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별히 계절성에 따른 심정지 환자 발생 추이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구축한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바이탈 정보가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적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 양이 1183건으로 그 양이 다소 적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구축한 이 모델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봤을 땐 새로운 독립변수 컬럼을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독립변수로는 성별, 산소 포화도, 과거 병력, 좀 더 세분화된 연령대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프로젝트 전체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남긴 후기와 어려웠던 점,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블로 대시보드에 파이썬과 태블로를 연동하는 탭파이라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이썬 버전 호환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조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시보드 구현을 성공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고, 더불어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할 때 다양한 파생 변수를 생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모델 성능을 향상을 기대를 했었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모델 성능이 향상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이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본 프로젝트 PPT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참고 문헌 리스트이고요. 네, 지금까지 팀 코드플레이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자분들의 질의와 평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평가위원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서요. 지금 전철이 사용하신 툴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전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툴을 사용했는지, 전처리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미싱로를 통해 결집값을 확인하기도 하고, 저희는 대부분 이제 콜앱이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결집값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과정. 태블로 탭파이가 의외로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전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무리 태블로를 좀 잠깐 배웠다 하지만 태블로 탭파이는 조금 좀 제약이 좀 많아서 처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저거를 극복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탭파이가 오로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좀 사용해본 유저가 많지가 않아서 좀 태블로 커뮤니티에 질문도 남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찾으면서
그 파이썬 코드의 에러 메시지를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파악을 해본 결과 파이썬 버전 호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테파이와 태블로를 연결하는 과정을 한 다음 차근차근 단계별로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잘 들으면서 이해가 너무 잘 돼서 발표하고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실 때 이전에 이렇게 바이탈 정보를 입력했을 때 이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었나요? 사실 아마 지금 현실에서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긴 할 텐데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뭔가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일단 주어진 것을 해내보자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툴이나 앱 같은 게 또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어진다면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서버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 이제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도 눈에 잘 들어와서 되게 고령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까 이제, 먼저 번 심사위원분이 이제 혹시 다른 앱이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예, 어쩌면은 아예 창업을 하셔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되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잘 봤고,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평가 지표를 리콜로 잡으신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리콜하고 AUC 성도 굉장히 좋아서, 네,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고, 또 주제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요즘에 그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직장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단체로 그 심폐소생술을 저도 얼마 전에 배워서 이제 할 줄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주제도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셨다면, 사실 저는 그 중간에 그 쉐 밸류로 이제 어떤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하신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모델이 해석력이 좋은 모델이 있고 또 해석력이 이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모델들 있잖아요. 아까 캣 부스트나 제 부스팅 모델들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만약에 조금 더 욕심 내셨다면은 설명하기 또 쉬운 모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선형회귀죠. 네, 그런 식으로 정말로 먼저 정말 해석하기 쉬운 모델로 사용하신 피처들이 이제 결과 변수하고 어떤 인과관계 있는지 보신 다음에 그런 해석도 같이 곁들여서 하셨으면, 좀 더 욕심 내셨으면 또 이미 좋은데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평을 좀 할 텐데, 근데 저도 좀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은 것 같네요. 근데 굉장히 좀 그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모델도 만들고요. 또 대시보드도 저렇게 하고, 또 오픈 API로 해서 이제 실시간 정보를 땡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이제 움직여서 저기 기간에 좀 다 될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완결적으로 좀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수고를 일단 많이 하셨다라고 또 고생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되게 좀 일단 듣기가 되게 쉬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 좀 쉽게 왜 이거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실용성을 위해서 대시보드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좀 청자가 좀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정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해석성 같은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트리 모델을 이제 주로 활용을 저희도 이렇게 보면 하셨는데, 트리 모델에서도 이제 피처 중요도가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그 샵이라고 하는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제 그거를 좀 사용하게 된 연유 같은 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일단 샵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피처 인포터스를 내오는 그런 값들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 이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를 했고 그런 알고리즘을 모두 좀 동등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샵밸류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파생 변수들, 기존에 있었던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잘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뭐 짧은 시간 좀 고생하셨고 아까 그 파생 변수 같은 부분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게 정상 범주가 있고 좀 멀어질수록 이제 뭔가 좀 위급하겠죠. 이제 호흡이라고 하면 뭐 저호흡이 오거나 가호흡이 오거나 중간이 이제 정상 범위라고 하면 그럼 이게 사실 이제 모델링 같은 걸 할 때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어렵죠. 비선형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떤 프로 테크닉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면은 이런 이제 비선형적인 분포를 선형적인 분포로 바꾸고 선형 모델, 간단한 모델을 이게 적합을 시키면 좀 오래 강건하게 동작을 잘 하겠죠. 이제 그거 이렇게 좀 더 테크닉에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주어진 여건 안에서 뭐 수행을 잘 하셨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